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31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와, 금방 순식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니까 즐거워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오늘은 페이지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진정한 편안함을 여기 나갈 차례예요. 네, 어제 그 호텔에서 홍주연님이 이서연님을 찾아갔는데 쓰러져 계셨죠. 네, 그래서 쓰러져 계시면서 어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없이 이름을 부르며 서윤의 어깨를 흔들었다.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제까지 함께 대화를 나눠놓고도 이렇게 컨디션이 악화된 걸 눈치채지 못하다니 무심한 나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다. 내 목소리에 울음이 섞이기 시작할 즈음 서윤이 천천히 눈을 떴다. 괜찮으세요?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그녀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구급차가 필요하냐는 직원의 물음에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물 좀 주세요. 내가 다급하게 가져온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서유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침대에 누웠다. 당장이라도 부서질 듯한 조마조마한 모습이었다. 어쩌면 좋지?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게 아닐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나를 향해 서유는 엷은 미소를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요.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억지로 기운을 끌어모은 듯 했다. 이 와중에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있었다. 야, 본인이 몸이 안 좋아. 그쵸? 몸이 안 좋은데, 저도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는 뭔가 누군가를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게 안 되잖아요. 참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나를 먼저 생각하는데, 이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해서 괜찮다고 하는 이 이제 그 배려심.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저도 한 번씩 또 누군가를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면서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이 3층이에요. 3층에 올라갈 때 잊어버릴 때도 많은데 한 번씩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급할 때 딱 엘리베이터 타러 가려고 딱 왔는데 3층에 있고 5층에 있어. 그러면 내려오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3층에서 딱 내리면 1층으로 눌러놔요. 누군가 나가시는 분보다 올라오시는 분이 더 많을 시간에는. 그럼 이제 1층으로 가 있으면, 1층에 있으면 또 기분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작은 그런 배려심도 이렇게 한번 실천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일 큰 거는 상대방의 어떤 그 감정을 존중하고 하는 게 제일 큰 거겠죠. 이거에 계속 어떻게 하면 감정을 존중할 수 있을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혼자 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나는 저녁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긴 뒤 호텔을 나왔다. 그리고 무작정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은 미술관이었다. 그림과 조각 작품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은 계속 다른 곳에 있었다. 서윤의 상태가 염려되었던 것이다. 이제 서유는 나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전해주는 태양과도 같은 존재였다. 두 분의 관계가 엄청나요. 그쵸? 태양과도 같았다 그랬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 무한한 에너지를 전해주는이 아니라 무한한 에너지의 태양은 누구예요? 누구죠? 네. 네. 지연님. 맞습니다. 무한한 에너지와 같은 태양과도 같은 무한 에너지를 지닌 사람이 그 에너지가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무한한 에너지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해요? 기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충족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어릴 땐 엄마, 또 남편, 저도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한한 에너지가 태양과도 같은 에너지가 나라는 거를
점점 조금씩 있잖아요. 알아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아직은 100%는 아니지만 100% 빨리 돼야 돼요. 그렇죠? 100%가 되면 주변에 영향을 안 받죠. 주변 어떤 상황들의 영향을 안 받는데 아직은 내가 100% 무한한 에너지라는 거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또 나는 태양과도 같은 무한한 에너지, 어떻게 보면 태양보다 더 크거든요. 태양보다 더 커요. 그냥 무한한 에너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무한한 에너지다 라고 하루 종일 나는 무한한 에너지야 라고 다니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녀의 가르침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충전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느라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거 홍주연님 생각이에요. 그쵸? 서윤이라는 한 사람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진 것만 같았다. 미술관을 서성이며 나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 귀한 마음에 반드시 보답하겠노라고. 네, 귀한 마음이기는 해요. 그쵸? 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나는 서윤이 머무는 호텔로 돌아갔다. 얼마 안 가 서윤이 만면의 미소를 가득 담고 나타났다. 아침까지만 해도 쓰러져 있던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밝고 화사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내가 염려할까봐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뜻을 물어보았다. 조금 더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도 돼요. 서윤이 다정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걱정시킬 때 가장 마음이 아파요. 이대로 홍 기자님을 보낸다면 제 자신을 책망하느라 더 힘들 거예요. 마음이 예쁘긴 합니다. 그쵸? 네. 예쁘신 것 같아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강인한 정신력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뜻을 존중하는 것이 그녀를 위하는 길 같았다. 우리는 해빙에 대한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메뉴를 보고 음식을 주문한 뒤 나는 전날 해빙 신호등을 활용한 것에 대해 털어놓았다. 두 번째 주문 다음에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주문을 취소했지요. 그것이 빨간불이었을까요? 홍 기자님의 뛰어난 점이 그거예요. 홍 기자님의 뛰어난 점, 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하고 바로 어떻게 해요? 실행에 옮기는 것이요.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딱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뭐야? 책도 읽었어. 그럼 책이야. 나는 한 권 읽었어. 옛날에 제가 했던 거. 아, 나는 2권 읽었어. 3권 읽었어. 흐뭇해. 왜 읽어요, 책을? 내가 변화되려고. 내가 변화되고 변형되려고. 내면이 바뀌는 건 변형이 되는 거고요. 이 외모가 옷을 바꿔 입는 건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내면이 변형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야. 그 성공한 사람, 전 세계에,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전 세계 엄청난 성공한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정신세계를 읽는 거예요. 그쵸? 정신세계를 듣고, 그렇게 나도 해야지. 끈기가 있어야 돼. 뭐, 막 이런 끝까지 도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외모나 어떤 학벌이나 어떤 집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정신세계를 딱 우리가 보고 책을 통해서 읽고 그걸 한번 따라서 해보려고 책을 읽는 거잖아요. 또 저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데 왜 공부를 하지? 그냥 들으면 편하고 안 들으면 불편하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런데 우리가 책을 보고 이 아침에 모이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하고 내면을 내가 들여다보고 내면을 바꾸기 위해서 공부할 때는 아 그래 내가 뭔가 이게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게 있을 때는 왜 그런지를 알아보고 바꿔야 돼 하면서 그거를 제가 모르고 있다가 진짜 실천을 해야지 했던 게 올해였었어요. 10년 공부하다가. 그래서 이게 바로 실행하는 거. 이 실행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알았는 거는 실행한다. 그래서 어릴 때 과거에 잘못됐다고. 기억이 잘못됐어. 그래도요. 근데 내 생각을 내리지 않잖아요? 내 생각을 내리지 않으면
잘못됐어, 잘못됐어가 그냥 쉰 소리로 그냥 귀로 나한테 일로 쉰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실행해야 되겠다, 실천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는 내가 불러들인 것이고, 그쵸? 서로 다 각자 불러들인 것이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고쳐야 될 게 뭐지라고 해서 내 마음을 빨리빨리 변형시키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홍 기자님은 듣고 이해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다는 거. 그 굉장히, 예, 참, 존중할 만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쵸? 예, 우리도 어떻게 한다? 실행합시다. 옳은 뭐야? 무한한 에너지다. 무한한 에너지다라고 하고 편안함을 선택하면서 오늘도 실행을 계속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랬더니, 네, 잘하셨어요. 그건 빨간불이 맞아요. 빨간불이 맞았던 거예요. 네, 스스로가 답을 알고 있었던 거죠. 스스로 이제 답을 알았었던 거예요. 찜찜하니 찝찝했던 게. 그래서 바로 취소를 했잖아요.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가 마치 나를 격려하는 듯했다. 핵심의 해빙의 핵심은 편안함이에요. 진정한 편안함이란 진정한 편안함이란 내 영혼이 원하는 것과 내가 영혼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행동이 일치될 때 느껴지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행복이에요. 그쵸? 내가 정말 원하는 거는 행복인데 이걸 잠시 잊어버리고 뭐요? 예, 자꾸 원망하는 거, 비난하는 거, 속상해하는 거, 자존심 상해하는 거, 화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일치가 됐을 때 이 영혼이 편안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느낄 때.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제 홍지연님은 뭐 예쁜 옷을 싸고 예쁜 옷을 사기 위해서 했다가 이제 취소한 경우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지? 진짜 원하는 건 행복일 거예요. 누구나 다. 행복. 행복해야,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이는 거. 가만히 그냥 누워만 있고 집안에만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닐 거예요. 불안한 거죠. 예. 그래서 뭐 돈을 버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복한데 돈이 너무 없어. 아직은 우리가 인간인지라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꾹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정말 사치가 아닌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걸 내가 즐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그 돈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도 있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감정이 좋아야 되고 팀들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일치하는 것인가 이런 거죠. 내가 진짜 원하는 행복과 지금 하는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라면 편안해진다라는 거야, 진정으로. 네. 흘러가는 물 위에 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느낌이죠. 여러분들 수영장에서 코 탁 막고 있잖아요. 귀 있잖아요. 탁 누워있으면 둥둥 떠 있을 때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저 물을 좋아해가지고 저는 탁 떠 있으면요. 그냥 이렇게 몸이 그냥 풍선처럼 가벼워진 느낌 있잖아요. 편안한 그런 거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네, 그런 상태라고 얘기하네요. 네. 이 감정이 바로 우리를 부자로 이끌어주는 신호래요. 부자로 이끌어주는 신호. 편안함은 행복하기 위해서 행동한 거가 딱 일치가 됐을 때, 그랬을 때 부자로 이끌어주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 돈만 많이 버는 걸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 사람을 그냥 이기는 걸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행복한 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 행복한 거라는 거. 예, 그런 것도 이제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를 새기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잔잔한 물 위를 떠가는 느낌. 그것이 편안함이었다. 문득 생각날 듯 서윤이 나에게 물었다. 홍 기자님, 지갑에 지폐가 있으면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20유로 몇 장을 꺼내 들자 그녀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 돈에 대해 불편하다고 느끼세요? 아니요. 평소에도 그 정도는 가지고 다니는걸요? 한 발 더 나아간 답을 끌어내려는 듯 서윤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기다려 주었다. 그 표정 덕분인지 조금 더 생각을 확장시켜 보았다. 다시 말해 볼게요. 그 돈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저 편안하게만 느껴지는걸요. 아마 있음을 느껴서 그런가 봐요. 잘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 뒤 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투명한 물잔을 들었다. 물이 3분의 2쯤 차 있는, 차 있는 종 모양의 잔이었다. 그녀가 컵을 좌우로 흔들더니 움직임을 멈추고 내 눈을 응시하며 질문을 던졌다. 이 컵이 우리에게 있는 부의 그릇, 물은 돈이라고 생각해보죠. 이 컵이 마구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흔들려서 밖으로 나오겠지요. 마음의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물컵이 갈팡질팡 흔들리는데 재물이 온전히 담겨 있을 리가 없죠. 갈팡질팡 그릇이 컵이 흔들리고 있으면 물 있거든요. 마구 흔들면 어때요? 물이 쏟아진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릇은 이 컵에 안정감 있죠. 가만히 있어야, 이렇게 차분하게 있어야 되는 그걸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난 수많은 부자들은 대부분 돈에 대해 편안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부자여서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안한 마음이 그들을 부자로 이끌었죠. 네.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편안할 거야.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너그러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이 부자로 만드는 거야. 돈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의식의 수치를 보시면 의식의 수치 봤을 때 20은 막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떤 일이 외부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일어난 일 때문에 내가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그럼 내 그릇이 완전히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30, 죄의식, 죄책감. 그것도 많이 흔들리죠. 50, 무감정. 나는 포기했어. 그리고 괜찮아. 그런데 내면에는 흔들리고 있는 거고. 75, 슬퍼. 온 세상이 막 슬퍼요. 누가 얘기만 하면 막 슬프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75, 그다음에 100, 두려움. 이런 단계가 의식의 수치 빛의 밝기, 사랑의 밝기잖아요. 200 이하는 완전 흔들려요. 외부의 영향을 받고 막 엄청나게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철렁철렁 넘쳐 흘러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저들이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제 왜 그러지 하는 것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내 그릇이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를 자꾸 이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릴 적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잃어버린 곳에 가서 찾아야지, 엉뚱한 곳에 가서 돈을 찾으면 그게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답은 저 어릴 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는 모두 다 어릴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편안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편안한 거, 현재 내가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진짜 원하는 건 행복이다. 거기에 맞는 편안함, 그쵸? 행동을 했을 때 편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편안해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변에서 쟤 때문에 너 때문이야.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미팅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 한 생을 다 살아서 죽을 때 비석에다가 너 때문이야 이렇게 새겨놓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거 아니야? 너 때문이야 하고 그러고 죽으면 다음 생에 또 너 때문이야 하고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너 때문이가 아니라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야 부자가 된다. 내 마음의 그릇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물이 편안하게 유지되었을 때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뭐예요? 200 이상의 중립, 흔들림이 없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때, 모든 일들을 수용할 수 있을 때,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어제도, 그래, 뭔가 나의 사소한 어떤 에너지 파장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나로부터 모든 것들이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를 해야 부자가 된대요.
오늘 편안하게 유지해보세요. 아셨죠? 네. 에피타이저로 주문한 프렌치 어니언 스프가 나왔다. 부드러운 치즈를 숟가락으로 섞으면서 서인의 설명을 음미해 보았다. 문득 프랑스로 오던 비행기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에 관련된 일화였다. 그러고 보니 마윈도 기분이 안 좋다고 말하는 법이 없다. 기분이 안 좋다. 안자가 먼저 나오죠? 없다고 해요. 대신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고 한다네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 그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편안하지 않아. 근데 편안하지 않아와 안 좋다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의미는 똑같은 것 같은데 혹시 마인도 돈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고 있는 걸까요? 네, 질문에 서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좋은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마윈이 이미 해빙을 해왔다고 확신해요. 이미 어마어마한 부자들은요, 편안한 걸 유지를 하는 거죠. 편안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쵸?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말을 뒤집으면 마음이 편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편안함이 기본 상태란 말이죠. 그것이 해빙의 핵심이에요. 내가 마음이 기본으로 편안함이 있는데 뭔가 편안하지 않네라는 건 뭔가 문제가 생겼네? 감정이 뭔가 빨리 전환을 해야 되겠나라는 신호라는 거야. 그러니까 편안함을 깔려놓고 기본이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기분이 안 좋아 그런 거는 아예 기본이 없다는 거예요. 편안한 기본이 그거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녀가 자상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저는 마윈이 남들처럼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 라고 말하는 대신 편안하지 않다고 한 것에 주목해요. 편안함을 자신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네, 편안함을 각인시키는 거야. 편안하지 않은 건 어떻게 하면 편안하지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편안함이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라는 것을 진짜 부자의 비밀이 해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설명 가운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이 있었다. 편안함을 각인한다는 것.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말은 결국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내가 마음 불편하네, 그러니까 편안하지가 않네, 편안하지가 않네. 불편함도 부정적인 거야. 제가 이런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되게 고통스러울 때 이제 이 의식 아카데미라는 수업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만나면서 제가 보니까 부정적인 단어를 엄청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단어를 어떤 걸 먼저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걸 알게 돼서 좀 각성을 많이 해요. 각성을. 아직 100% 되진 않지만 100% 되진 않지만이 아니라 100% 되기 위해서 계속 각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뇌는 부정문을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부정문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는 의식 안에는 그러니까 뇌라고 하지만 이 머리 뇌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의식의 장 안에는 부정과 긍정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우주에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나 짜증나. 그럼 뭐야? 짜증날 일을 갖다 주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래서 우주에는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걸을 수가 없다. 걸음망이 없어요. 그대로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 그래서 저는 이걸 막 보면서 뭐냐면 예전에 이걸 다 공부하면서 그런 거야. 아이들한테 어릴 때는 제가 뭐야? 야, 있잖아. 누구야? 하면서 뛰지 마, 뛰지 마 그러거든요. 그럼 뛰지 마라는 거는 엄마들이 뭐야? 걸어 다녀라, 조용히 해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조용히 누구야 걸어 다녀 그러면 되잖아요. 그쵸? 걸어 다녀 그러면 되는데 이런 걸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뛰지 마 뛰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걸어 다녀라 라고 하면 걷는 것이 영상이 되잖아요. 그쵸? 천천히 차분하게 걷는 게 연상이 되는데 뛰지 마 그러면 뭐야? 막 뛰는 게 연상이 되는 거야. 마는 뭐야? 뛰는 것을 돌려놨는데 뒤에 게 안 들어오고 앞에 게 있는 주어 있잖아요.
이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우주에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딱 들어가는 게 뭐예요? 우주를 걸러서 딱 들어갔을 때, 뛰지 마! 뭐예요? 막 뛰는 거예요. 막 뛰어요. 그러면 엄마는 왜 뛰지 말라니까 하면서 어디 가서 그냥 한 대 팍 때리고 오고 막. 이러면서 내가 불러놓고 내가 때리고 집안을 난장판을 벌이는 거예요. 그쵸? 내가 불러들였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도 참 반성을 많이 하면서 이 단어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렇게 안 하시는데요? 안 하시는데요? 왜 안 하는데요? 안 하는데요? 그랬거든요. 아, 이렇게 같이 할까요? 할까요?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왜 안 하지? 이랬던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아,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는 단어로 바꾸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웃겼던 게 제가 20대 때 20살 때 부산을 갔었거든요. 부산 가서 한 4년 살다가 결혼하면서 24살에 이제 대구를 오게 됐는데, 그때 직장 생활에서 만났던 언니가 한 분 계세요. 그분도 지금도 연락하는데, 너무 웃긴 게 이분이 이제 부산에서 제가 만났는데, 제주도에서 사시다가 부산으로 이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은 회사를 다녔는데, 이 언니는 계속 저보다 한 토끼띠니까 한 3살, 4살 많은가요? 그랬더니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러니까 저는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늘 얘기하시는 게 있었어요. 나는 섬에는 절대 안 들어가. 나는 장남하고 절대 결혼 안 해. 나는 기사나 배 타는, 그러니까 제주도가 섬이니까 배 타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해. 그러면서 본인의 결혼관에 대한 3가지 기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큰애 놓고 둘 지나서 이제 남편이 그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엄마 모시고 이제 제주도 놀러 가니까 갔었는데 너무 웃긴 거 있죠. 그 언니 제주도 사람하고 결혼해서요. 절대 이 육지에 안 나와요. 그 섬에 들어가서 제주도에서 살고요. 그 형 누가요? 장남이에요. 장남. 장남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저희 때는 제가 89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신혼여행지가 제주도였거든요. 지금 요새 신혼여행지 제주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해외를 못 나가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였는데, 제가 딱 결혼하고 나서 이 형부가 그 제주도 지금은 그 렌트카가 많이 이제 성행을 하니까 형부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그때는 제주도는 기사님들이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막 제주도 안내를 하시면서 같이 가이드를 하셨거든요. 근데 운전도 해주시면서 기사님이신 거예요. 택시 기사, 개인 택시. 그래서 막 가이드. 그게 너무 웃긴 게, 아니 언니는 섬, 장남, 기사 싫어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분하고 만난 거예요. 그런 분하고. 그게 너무 웃긴 게, 이 우주에다가 나는 장남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진짜 원하는 것을. 근데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신기했었는데, 이상하다. 언니는 저런 기준에서 하기 싫다고 그랬는데 왜 저랬지 하는데, 아, 제가 하는 일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식 아카데미 듣고 막 이러면서 보니까, 아, 우주에다가 진짜 원하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평상시에 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잖아. 근데 우린 뭐라 그래? 저는 돈이 없어요. 이러지 않아요? 돈이 없어요 하시잖아요. 아, 쟤는 안 돼요. 그래요. 각성해야 돼요. 쟤는 안 돼요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 친구랑 같이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야? 쟤는 저래서 안 돼요. 이걸 먼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얘기를 안 하고 막 엉켜서 뒤엉켜서 우주에서 갖다 주는 거야. 사실은 우주에서 생각한 대로 100%다 이루어지는 거 맞죠? 100%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 저는요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막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이래요. 그러면 어때요? 우주에서 딱 듣고 아 돈이 없는 걸 원하는 거야. 그래서 돈이 없게끔 탁 만드는 거죠. 그쵸?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무의식에서는 이 우주에서는 무의식에서 하는 부정적인 걸 막 얘기를 되뇌이잖아요. 습관적으로 되뇌이잖아요. 그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 인식이 아닌 우주에 이 의식 안에 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편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현재 편안하지가 않아. 그럼 어때요? 편안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안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뇌는 편안만 입력하고 반대로 짜증이 난다고 하면 짜증만 각인시키는 식이죠. 짜증나 그럼 뭐예요? 아, 나 불편해 그럼 뭐예요?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고 짜증날 일이 생긴다. 근데 편안함을 입력하면 뭐야? 아, 내가 짜증나는데 짜증이 아니라 불편하네? 나는 지금 편안하지가 않네? 그럼 뭐야? 어떻게 하면 편안하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라는 말은 결국 편안한 상태가 본인에게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쵸? 네. 오늘 이제 여기까지 끝이고요. 그래서